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45강. 이번 시간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의 개념 먼저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의료 서비스는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 그리고 의료진이나 보건 관련한 전문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녕 상태를 보존하는 것으로서 예방과 치료를 하는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거는 WTO에서 건강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할 때도 신체적, 정신적 안녕 상태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그리고 치료만이 아니라 예방 서비스까지도 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의료 서비스는 조금 다른 서비스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는 포괄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질병이나 증상이나 증세에 따라서. 그리고 구매 형태도 보면 단순히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 행위를 통해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 그 하드웨어에서는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구매할 수 있게끔 하지요. 여기서 구매한다는 것은 고객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최적의 구매를 위해서 정보를 많이 탐색하게 되죠.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어떤 병원이 가장 적합한지,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지, 그리고 그 병원하고 나하고는 교통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까지를 많이 고려해서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매 상품하고 의료 서비스 상품은 조금 구매 행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성,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은 뒤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형성부터 할게요.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TV를 산다거나 휴대폰을 산다거나 하는 것처럼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 서비스가 나한테 맞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사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거나 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해서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 의료 서비스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적합한지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평가를 대체로 의료의 상담이나 진료 과정 그리고 그 병원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보고 어떨 것이야 라고 결정을 사전에 하게 된다는 거죠. 의료 서비스의 첫 번째 특성인 무형성인데요. 이 무형성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잘한다 라고 해서 이 진료는 나만 하겠다 라고 해서 특허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일반 제품처럼. 그리고 진열이 곤란하죠. 자, 그리고 가격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수가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환자 입장에서 잘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을 무형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나 장비나 복장 그리고 직원의 태도들을 통해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신뢰를 주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도 인적인 접촉을 강화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하고 형체가 없지만 믿을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질병을 가진 환자가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주변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병원을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전 효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 주는 건 역시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이걸 통해서 환자가 신뢰를 갖겠죠.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나서 환자하고 어떤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무형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의 두 번째 특징은 비분리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인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판매자인 의사나 의료진 혹은 병원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죠. 진료를 받는 그 순간, 그쵸? 상담을 하는 그 순간. 그러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되는 서비스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해요? 사람이 제공하고 누가 제공받아요? 사람이 제공받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객으로 하여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아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의료진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비분리성을 해결하는 방안 알아볼게요. 자, 문제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할 때 고객이 개입이 되죠. 환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대량 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인적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여러 의료 서비스들 중에서 고객하고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격 진료라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이런 진료까지도 점점 확대되고 있죠. 자, 이것이 의료 서비스가 가지는 두 번째 특성입니다. 비분리성이죠. 자, 세 번째 특성은 이질성입니다. 이질성 뭐냐 하면 의료 서비스는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환자마다 증상이나 증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예방주사를 맞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때 표준화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도 서비스 품질이 굉장히 달라져요. 똑같은 예방주사도 주사를 잘 놓는 간호사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달라지고 똑같은 수술을 해도 의사나 의료진이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겠습니다. 이질성은 똑같은 상황의 의료 상황이라고 해도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자마다 의사마다 증상마다 증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 어떤 거예요?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매뉴얼을 활용하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능력을 강화해야만 생길 수 있는 표준화가 되지 않은 즉 서비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질성 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성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 서비스의 특성 네 번째로는 소멸성이 있겠죠. 자, 소멸성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저장되지 않죠.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판매나 사용 후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재고로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 요일대별로 수요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휴 인력이냐, 유휴 병상이냐, 의료 장비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이런 소멸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은 재고로 보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수요 공급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룩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약이죠. 예약. 그래서 이 예약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기계나 장비나 사람이 유휴되는 인력, 유휴되는 시간, 유휴되는 장비가 없게끔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예약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우리 병원에서 시간이 비어서 진료 시간에 환자가 몰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나 장비가 그냥 놀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없어지겠죠. 이것들이 의료 서비스의 네 번째 특징인 소멸성입니다. 자, 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의료 서비스의 특징. 자, 이건 서비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TB하고 병원 진료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볼게요. 자, TB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장에 가서 실물을 보고 만질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안 팔렸으면 내일 팔아도 돼요. 그런데 병원은 어때요? 방문 환자가 많아서 대기 환자를 다 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 환자를 집에 가지 말고 그냥 기다려서 내일 진료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오늘 기다리다 못했으니까 열이 펄펄 나지만 내일 오세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스템화 하는 거예요. 예약 시스템, 대기 시스템, 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의 활용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무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비분리성입니다. 자, 비분리성, TV는 어때요? 자, 대체로 언제쯤 TV가 많이 팔리더라. 이사철에는 TV가 많이 팔리더라.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다량의 제조를 하고 그것들을 창고에 쫙 채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기, 자, 초겨울에 감기가 많더라 라고 해서 그러면 초겨울에는 우리가 감기 환자가 많이 오니까 의사를 20명 고용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만약에 20명의 환자 의사를 고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명의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모든 프로세스가 같이 구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한 의사가 볼 수 있는 하루 환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예상보다 많이 온다고 해도 모든 환자를 다 진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불만을 갖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환자가 과정 중에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인 이질성. TV는 거의 대부분 제품의 품질이 동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어떤 회사의 제품이 좋아 라고 선호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의료는 그렇지 않죠. 똑같은 경우에도 환자마다 진료나 치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특히 비보험 진료가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이런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이 이질성 때문이죠. 똑같이 서비스를 했는데 똑같이 진료나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 첫 번째로는 표준화가 되겠죠. 서비스 프로세스를 앞에하고도 연결이 되죠.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원 교육과 훈련, 선발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맨 마지막에 소멸성 볼게요. TV는 오늘 보고 끄면 내일 다시 켜서 보면 되죠. 그런데 오늘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면 그 진료의 내용이 내일 모레 글피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이 진료라고 하는 상품을 두었다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잘 시스템화하고 우리 병원의 시설 장비 등을 잘 따져 보아서 우리가 하루에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특성인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요. 의료 서비스의 해결 방안인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에 대해서 이 의료 서비스 부분들은 병원 코디네이터 시험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 그리고 해결 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각 파트별로 잘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46강에서는 병원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접수라든지 그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의 블로그에 가시면 PPT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